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계속 핵전력을 증대한다면 미국은 그에 대응해 핵태세와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반대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빈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1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핵위협과 동맹국의 역할 대담에 참석해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전력 증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미국은 이들의 도전에 직면한 새로운 핵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이에 대응해 미국의 핵태세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Absent a change in the nuclear trajectories of the PRC, Russia, and North Korea, we may reach a point where a change in the size or posture of our current deployed forces is necessary. There is no need to grow the stockpile yet, but adjustments to the number of deployed capabilities may be necessary. We seek a smart and flexible posture, not an unlimited one, but achieving it may require deploying more and/or different capabilities than we feel today. 나랑 차관보는 핵무기고에 대한 제약이 완전히 사라지는 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증대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응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ile not a major power rival like the PRC and Russia, North Korea's continued improvement and diversification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present deterrence dilemmas for the United States and regional allies.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risks escalation and the involvement of multiple regional nuclear-armed actors. 또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증대도 우려스럽다며 핵으로 무장한 미국의 적대국 간 협업과 공모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랑 차관보는 또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선 미한 핵협의그룹 NCG를 통한 확장 억제 강화를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I think it is in South Korea's interest to be an equal partner in our extended deterrence relationship rather than pursue its own nuclear weapons, which would be costly, take time, and also make South Korea potentially vulnerable as it's pursuing nuclear weapons. 나랑 차관보는 지난해 캠프 데이빗 정상회의 이후 미한일 3국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영내 모든 파트너십에 걸쳐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 3국 및 다자간 접근 방식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무모하고 불안정한 도발로 규정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에 대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도발이라며 무모하고 불안정하며 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인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우리의 영사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한국을 향해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으며 한국 언론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이 기간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경내를 포함해 전국 3,355곳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1일 각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북한에 대한 지원 재개 의향을 묻는 BOA에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국제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의 북한 복귀를 조속히 허용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를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1718위원회가 100여 건의 대북 인도적 면제 요청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돕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제적으로 인정된 모범 사례에 따라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감시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등은 지난달 27일 내린 폭우로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 주택 4,100여 세대와 농경지 3,000 정도를 비롯해 건물과 도로 등이 침수됐다고 31일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인명피해 규모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가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이 북한 주민, 특히 여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독립적인 전문가팀을 구성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인권 침해의 연관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이를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자원을 집중시키면서 주민들의 복지와 인권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인권 침해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젠더 기반 폭력이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사회, 정치적, 경제적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며 이미 부족한 자원이 핵 프로그램에 할당되고 국제 제재가 더해지면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하고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취약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자원의 전용이 생활필수품과 서비스 부족으로 이어져 가족을 위해 식량과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여성들이 착취적 노동이나 성매매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Well, very generally, women have taken the brunt of repression under the Kim Jong-un regime. It's women who have assumed responsibility for the survival of their families. It's women who are most active at North Korea's Changmadang open markets, Nongmin-Sijang farmers markets, Amsijang black markets. They're the ones who get arrested for perceived wrongdoing. 보고서는 또 북한의 핵실험과 영변 핵시설 운용 등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이 여성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환기종이 워킹그룹 등이 과거 발표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출신 탈북민들에 대한 방사능 피폭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 지역 여성들이 직면한 심각한 건강 문제는 생식 건강을 넘어 만성 질환과 암, 방사능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이들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 여성들의 방사선 피폭은 건강 악화, 기대 수명 감소, 심각한 스트레스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만 북한 당국의 투명성과 책임성 결여로 인해 북한 여성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와 학대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가 북한 핵 프로그램과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간 안보 사이의 연관성을 포함해 안보와 인권 문제를 모두 강조하고 여성의 건강과 인권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전문가팀을 구성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We want to see the two sets of issues being brought togethe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ecurity challenges. It's a very simple proposition. 뒤에는 이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이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21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처음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신들은 남녀평등권 법령 공포로 이미 오래전에 성평등을 달성했고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대부분 성취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뒤엔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이 제79차 유엔 총회 예비 의제 목록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이를 오는 9월 개막하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공개한 이 목록에서 유엔 총회는 제78차 회기에서 오는 79차 회기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는 매년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며 유엔 총회는 지난해 12월에도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한편 유엔 총회는 이번 목록에서 제77차 회기의 임시 의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사용 문제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총회는 지난 2022년 6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에 대응한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를 놓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이를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한반도 주변에서 실시한 북한 국적 선박에 대한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캐나다의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공보실은 이날 VOA의 관련 질의에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초점을 맞춘 해군 호위함 몬트리올함의 감시 활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다국적 노력을 지원하는 캐나다 네온 작전의 일환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의 양자 및 국제훈련 참여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캐나다 방위군 등의 지원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지역에 대한 캐나다의 공약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캐나다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캐나다 해군 호위함 몬트리올함이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양 활동에 대해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 유조선인 천마산호가 중국 인근 해상에서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현지 시각 1일 새벽 2시경 중국 닝더에서 동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천마산호는 지난 2018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이며 이에 따라 천마산호는 중국 해역에 진입할 수 없고 진입한다면 곧바로 자산 동결, 즉 억류 조치 대상이 됩니다. 사실상 다른 나라로의 운항이 불가능하지만 이날 천마산호는 모항인 북한 남포에서 무려 1,400km나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돼 주목됩니다. 천마산호가 발견된 타이완 인근 동중국해는 과거 북한 선박이 제3국 선박과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를 건네받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이번에도 천마산호의 불법 환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진 레이저 대공 무기는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돼 한국의 방공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아직은 사거리가 짧고 날씨에 취약한 것이 단점이지만 향후 기술이 발달하면 순항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이 최근 레이저를 쏴 적의 드론이나 소형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을 올해 안에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더 등으로 드론 등 표적을 탐지한 뒤 위치를 확인해 드론 한 대당 10초 정도의 레이저를 쏴 열 에너지를 700도 이상으로 높여 영화 스타워즈의 한 장면처럼 드론의 배터리와 엔진 등을 과열시켜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블록1은 지난해 4월 적합 판정이 내려져 올해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 군에 실전 배치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 체계가 도입되면 한국의 미사일 방어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ou could place these around those critical nodes and it becomes an additional integrated layer within a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And so it basically gives you more shots at the incoming target. 전문가들은 레이저 대공 무기는 미사일 요격보다 저렴하고 반응이 빠르며 정확한 것은 장점이지만 사거리가 짧고 날씨에 취약한 것은 단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의 방공 역량은 다양한 중단거리 방어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레이저 대공 무기가 도입되면 다른 방공 체계와 통합해 다층적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se systems are valuable for protecting these high-value assets like THAAD and Patriot from these low-end threats. You need the full spectrum of defense from low-end drones all the way through the highest-end ballistic and hypersonic missiles, and directed energy is an important part of that mix.
전문가들은 또 레이저 대공 무기가 향후 2세대, 3세대로 역량을 진화함으로써 기존 방공 체계와 시너지 효과를 내고 기동성도 높일 것이라면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o its synergies increase and it will be mobile in future generations. That's going to make it a lot easier for South Korea to defend the lasers and to cause a problem for North Korea trying to carry out an attack. I think what you'll see is as the overall network of air defense improves, Kim is potentially deterred.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의 레이저 대공 무기가 향후 북한의 드론 공격을 원천 봉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24명 수감자 교환에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1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는 냉전 이후 최대 규모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러시아가 그동안 억류해온 월스트리트저널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와 미국 해병대 출신 폴 웰런 씨를 석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ABC 뉴스 등 미국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으며 이들은 수감시설에서 나와 러시아 밖의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 유럽 당국자는 이번 수감자 교환 합의의 일환으로 러시아 반체제 인사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 씨가 석방된다고 밝혔으며 카라무르자 씨는 러시아와 영국 이중 국적으로 지난해 4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다가 반역과 기타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최고 지도자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타격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1일 복수의 이란 관리를 인용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하루 전인 7월 31일 발생한 이스마일 하니의 하마스 정치국 의장 암살과 관련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니의 의장은 앞서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테헤란을 방문했다가 암살당했으며 하마스와 이란은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며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7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지난 며칠간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영내 이란 대리 세력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펼쳤다며 우리에 대한 어떤 공격에도 매우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1일 수천 명이 운집한 가운데 하니의 의장의 장례식이 열렸으며 추모객들은 팔레스타인과 이란 국기,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 조직인 헤즈볼라의 깃발을 흔드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미국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F-16 전투기 첫 인도분이 도착했다고 리투아니아 외무장관과 미국 관리 등이 밝혔습니다. 가브리엘리우스 란츠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7월 31일 소셜미디어 X에 F-16 여러 대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며 또 하나의 불가능한 일이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 됐다고 밝혔고 로이터 통신도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F-16 인도가 완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에 맞선 제공권 확보의 일환으로 서방국들에게 방공체계와 함께 F-16 지원을 촉구해왔으며 이에 미국 등은 50여 개국 국방장관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회의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해왔습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일 마지막 국가인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바트뭉후 바트체책 몽골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오후나 후레스흐 대통령 등을 잇따라 면담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몽골은 영내의 중심 파트너라면서 미국과 몽골은 자랑스러운 제3의 이웃으로서 민주적 가치와 공통의 이해로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 앞서 지난달 23일 워싱턴에서 바트체책 몽골 외무장관과 양국 간 첫 포괄적 전략 대화를 갖고 경제 협력과 안보, 인적 교류 등을 강화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몽골 방문을 끝으로 10일간의 아시아 순방을 마쳤으며 이번 순방에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하고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를 찾아 경제와 안보 등 다방면의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